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사진을 하나 올렸었죠. 저희가 이제 에이수스 대구 지역 공식 서비스 센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워낙이 AS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파손이 된 경우들을 많이 보는데 물에 빠뜨려서 오시는 분도 있고 물을 쏟으시는 분도 있고 어떡하다 떨어뜨려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자잘한 파손의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많이 파손된 거는 정말 오래간만에 봤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약간의 재미로 웃자고 올렸는 사진인데 너무나도 폭발적인 반응과 댓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영상까지 제작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많이 좀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와이프 몰래 노트북을 샀다가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박살이 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고, 의자가 지나가다가 밟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차가 밟고 지나갔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파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고, 애가 게임을 하도 열심히 하니까 아버지가 열받아서 이제 이렇게 박살이 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는 조금 불행한 케이스입니다. 이게 회사의 제품인데 이제 그 선반 쪽 CNC 작업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타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한 거라서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이제 알아보니까 기계 쪽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서 작업을 해서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 딱 그 기계를 작동을 시키자마자 노트북이 이제 기계 쪽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노트북 바디를 이렇게 탁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상판 쪽만 빨려 들어가고 바디만 살아남은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파손이 되기가 힘들어요. 상판만 완전 박살나고 바디는 완전히 그대로 살아남고 힌지 부분까지도 살아남았는데, 이게 실제로 요거는 어떻게 수리를 했는지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파손된 모니터 부분은 이게 살릴 수 있는 부품이 전혀 없을 정도로 박살이 났고요. 뒷편을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서 노트북이 이제 완전히 접히면서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바디의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힌지부도 전혀 파손이 안 되고 정말 운이 좋게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쪽 조립부만, 힌지부 조립부만 드라이버로 풀면 힌지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니터 상판이에요. 포장을 벗겨서 보면 여기 이제 이쪽 부분이 힌지와 조립되는 고정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젤은 사용자 쪽에서 보는 모니터 테두리죠. 이렇게 이제 조립이 되는 부분이고, 가장 비싼 모니터 패널입니다. 패널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하면 상판에 패널을 고정하는 테이프랑 전면 베젤을 고정하는 테이프가 같이 포함이 돼서 옵니다. 근데 지금처럼 모니터 상판이랑 베젤을 전부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부에는 테이프류들은 필요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원래 붙어 있으니까 굳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다음은 모니터랑 노트북을 연결해주는 EDP 케이블입니다. 노트북에 연결된 케이블은 먼저 이제 제거를 해서 교환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를 연결하는 나사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얇은 손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파손된 상판에 붙어 있는 부분을 완전히 제거를 해준 다음에 뒷판의 나사도 이제 풀어서 이제 열어줘야 됩니다. 모니터 케이블이 메인보드에 붙어 있기 때문에 노트북 바디도 거의 한 반쯤 정도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작업 중에 혹시나 다시 제품이 이렇게 켜질 수 있기 때문에 열어준 후에는 반드시 배터리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케이블을 제거하려면 힌지부와 키보드를 덮고 있는 요 중간 캡, 요 부분도 분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분해하고 파손된 EDP 케이블을 완전히 제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제거해주면, 그리고는 새 케이블을 연결해주고 케이블 길이를 잘 맞춰서 원래 있던 자리에 잘 고정을 해나가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케이블이 지나가는 쪽에는 여러가지 부품들이 많기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게 잘 접착을 하면서 지나가야 되고요. 힌지부 같은 경우에는 움직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씹힐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이 씹히지 않도록 고정핀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고정을 잘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정부가 잘 고정이 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까지 고정을 하고 다시 중간 캡을 씌워주면 케이블 교체는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뚜껑이죠. 상판을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힌지를 열어서 상판의 고정부에 이제 아까 풀어줬던 나사를 다시 결합을 하면 됩니다. 힌지랑 상판의 경우는 서로 힘을 많이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나사를 동일한 힘으로 꼼꼼히 양쪽 다 잘 채워주셔야 되고요. 나사를 빼먹으면 힌지부가 좀 헐거워진다거나 또 다시 파손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채워줘야 됩니다. 이제 모니터 패널에 케이블을 연결해야 되는데 완전히 조립을 하기 전에 연결을 해서 화면이 나오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는 게 좋겠죠. 충전기를 잠깐 연결해서 노트북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에 전원은 들어왔고요. 이게 모니터 화면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때 조금 늦게 들어와요. 배터리까지 완전히 제거를 하면 메인보드 설정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초기 부팅이 좀 많이 느립니다. 한 1분 정도 걸릴 수 있고요. 조금 오래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자, 이제 화면이 들어오죠. 자, 윈도우 부팅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윈도우까지 부팅이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다시 이제 끄고 제품 전원을 제거하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조립을 하면서 케이블 길이가 약간 안 맞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EDP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길이를 정확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열고 닫고를 하기 때문에 씹힌다거나 아니면 한쪽이 짧아서 당긴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귀찮기는 하지만 꼭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맞추고 이제 뒤쪽을 다시 열 일이 없기 때문에 뒷부분은 완전히 닫아주고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 상판에 패널을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붙어있던 그 테이프 부분을 이제 보호 비닐 제거해주고 나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베젤을 조립을 해주면 되는데 베젤이랑 상판의 경우는 부품을 이제 새 걸로 바꾸게 되면 초반엔 잘 안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하나하나 잘 맞춰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베젤까지 조립을 끝내면 수리는 마무리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바디는 그대로 살아있고 힌지 부분도 살아있고 힌지 뒤쪽에 있는 이제 상판 쪽에 원래 있던 그 부분이 그냥 딱 떨어져 나가면서 상판이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런 케이스였고 실제로 부품은 총 이제 4가지가 들어갔죠. 상판, 그 다음에 LCD 액정, 그 다음에 전면 베젤, 그 다음에 모니터랑 바디랑 연결하는 이제 EDP 케이블, 모니터 전송 케이블, 요 4가지만 들어간 거였습니다. 나머지 이제 테이프랑 이런 부자재들은 사실 부품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 그렇게 총 4가지가 들어갔는데 이제 액정이 이게 QHD의 165Hz고 17인치입니다. 그래서 액정 가격이 37만 원이었고 상판이 45,100원, 그리고 베젤이 4,400원. 그리고 EDP 케이블이 11,000원이었나 이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임이 44,000원이 나와서 실제로 수리비는 473,5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 제품보다 아마 저렴하게 나왔을 거예요. 이제 파츠의 비용이 조금 에이수스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나왔고, 운이 정말 좋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이렇게 이제 상판이 나가는 경우는 바디 쪽의 프레임도 같이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그 바디는 전혀 손상이 없고 메인보드 쪽, 키보드 쪽, 그 다음에 밑에 합판 쪽, 힌지 부분까지 아무런 손상이 없이 그렇게 파손이 돼서 조금 운이 좋았던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고객께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고객은 그랬거나 말았거나 하나 파손된 것 자체가 속이 상하시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고, 혹시나 다른 분들도 이제 노트북을 사용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좀 조심을 해서 좀 파손이 안 되게 사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은 사실은 좀 굉장히 재미있고 이렇게 뽑기에는 그 파손이라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재미를 빼고 이렇게 이제 수리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트북을 사용하실 때 최대한 파손이 되지 않고 좀 잘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혜였습니다.